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통해서 내일의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죠.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약보합 소폭 조정을 했군요. 약 4포인트 하락. 4포인트 하락은 하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정체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코스닥은 의외로 선방을 했습니다. 강세 마감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약세장에서 강세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일 때는 소형주 플레이, 코스닥 플레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 흐름은 랠리의 멈칫거림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대형주, 어제까지 랠리를 펼쳤던 대형 경기주들이 약간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이 대형 랠리주들이 갑자기 조금 움츠러든 이유는 바로 재정절벽 우려감 때문입니다. 이 재정절벽은 어차피 연말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고, 걸림돌이 작용하지 않는 때는 랠리, 걸림돌이 작용하는 때는 정체 또는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아니면 1보 전진 1보 후퇴냐, 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고, 오늘 이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절벽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진행이 순조로울 때는 낙관적이다 해서 경기 지표가 조금만 좋게 나오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랠리를 펼치고, 다소 불협화음이 생길 때는 협상이 결렬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뉴스 타이틀로 붙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헤드라인 디스크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의 뉴스는 모두가 과장되게 표제를 달기 때문에 조금만 괜찮은 소리가 들리면은 온통 호재거리로 쭉 제목을 달고, 조금만 불협화음이 있으면은 그야말로 지구가 종말이 온 것처럼 제목을 답니다. 이것이 바로 헤드라인 리스크고, 지금 시장도 그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가 지난달에 조금 나빠졌다 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상 지난달은 허리케인의 피해 때문에 당연히 일어났던 예상했던 바이고, 그것이 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재정절벽에 대한 협상에 대한 지체 또는 불협화음 이 때문이다라면 시장은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재정절벽 우려감에 대한 변동성 요인이다. 그리고 이 변동성 요인은 당초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이 또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다음, 오늘 시장의 특징 흐름 중에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특히 눈에 띄는군요. 현대 엘리베이터.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사건이 터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분 구조가 약하다 보니까 적대적 M&A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현대 엘리베이터가 어제 한 방 맞았습니다. 한 방 맞았다는 것은 주가가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M&A 공격에 한 방 맞았다. 이것은 주가의 호재입니다. 적대적 M&A로 인해서 수급 요인으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부터 작용을 했는데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난번에 한 번씩 와장창 올라갔을 때가 바로 M&A 이슈가, 적대적 M&A 이슈가 한 번씩 불거졌을 때입니다. 이것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수시로 한 번씩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대적 M&A 이슈가 불거졌는데, 그때만큼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을 보일 수 있을까? 과거 경험으로 인하면 한 번 더 또 다른 이런 걸 탄다면 지금 올라타도 될까?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오늘 이틀 연속 상한까지만, 이 M&A 이슈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적대적 M&A 이슈가 본격적으로 싸움이 붙는다면 이틀 연속 상한가가 아니라 열흘 연속 상한가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럴 때 따라 붙어도 되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일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적대적 M&A 이슈로 지금 주가가 불이 붙었는데 누가 적대적 M&A를 시도하느냐? 과거에
범현대가 있어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신들러. 이것은 신들러도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시도를 했죠. 신들러가 2대 주주인데 신들러 2차 대전 때 나치 학살로부터 유대인을 구한 영웅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를 공격하나요? 어쨌든 신들러 엘리베이터가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회사고 현대 엘리베이터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지금 기술력을 축적해서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는 실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 5%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래서 기술 경쟁력이 그렇게 아직까지 확고히 구축되어 있고 세계적인 경쟁을 갖췄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내 1위 지위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이 신들러의 공격 표적이 됐다면 기업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얼마든지 오버슈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버슈팅 이슈에만 따라가다가는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M&A 이슈가 있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가 과연 올라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 투자자들은 무모한 투기 게임에 동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따져본다면은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그렇게 썩 매력적인 기업 가치는 아닙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왜 M&A 표적으로 되어서 이 매력이 없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렇게 타깃이 되느냐. 바로 순환출자고리에 의해서 현대그룹의 대지주회사이기 때문이죠. 순환출자고리. 현대 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을 지배하고 현대상선이 다시 계열사 현대그룹주를 지배하고 다시 그 회사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순환구조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만 일대주주 지분만 확보하면은 현대그룹 전체가 통째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현대그룹 전체가 통째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통째로의 그룹 집단이 썩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대그룹 계열사들을 쭉 보면은 제대로 된 기업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현대상선 온통 부실 덩어리죠. 수천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들 그 적자 기업에 말려 들어가서 같이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그룹이 수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한 체인을 가지고 있는 전체 대표 핵심 꼬리 기업이라 하더라도 막상 인수해 놔가지고 인수해서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그 큰 덩치를 실제로 인수할 의사가 있는 걸까요? 신들러가 실제로 이 골치 덩어리인 기업을 지배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번 건드려 보는 것이고 자기가 2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한 번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찝쩍거려 보다가 다시 손을 놓을 가능성이 많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그에 대비해서 온갖 파생 상품 구조로 엮어가지고 방어 진지를 튼튼하게 구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러가 그것을 모르고 무모하게 계속 M&A에 표적으로 계속 자금을 투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 게임에 동참할 가치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는군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회사의 실적 대비 PR 25배, 이 회사의 실적 대비 PR은 13배만 주면 충분합니다. 25배 더블로 비싸다. 그래서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투자 포인트. 시장은 오늘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말 랠리, 산타 랠리의 가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좀 많이 쉬고 많이 후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바로 재정절벽 불협화음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진하는 과정에 있고 그렇다면 조정 시 불협화음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움츠러들 때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어떤 주식을 저가 매수할까? 바로 지금 현재 랠리를 보일 때 계속 가고 있는 종목들 IT, 자동차 또는 연말 소매유통주 그리고 미국 주택 경기 수혜주 건설주 중에서 미국 주택 수혜와 관련되어 있는 건설주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종목. 그리고 장기 안정성장주는
언제나 우리가 관심권에 있어야 되고 그것은 경기와 아무런 상관없이 느리지만 천천히 성장 궤도에 있는 그런 종목들, 모바일 인터넷 관련주, 엔터테인먼트주, 필수 소비재 그런 종목들은 언제나 관심 대상이고 주가가 되돌릴 때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 턴어라운드주는 아직까지 움찔움찔하지만 초기 단계에 있지만 여전히 관심을 새로운 관심권에 조금씩 편입해야 될 종목으로 저가 매수로 계속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황수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의 황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와 함께 하십시오.